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서도 최고로 꼽히는 작품이죠. 바로 리어 왕입니다. 오늘은 이 작품의 서막을 한번 들여다볼 건데요. 이 늙은 왕의 어리석은 결정 하나, 딱 그 하나가 어떻게 한 왕국 전체를 그야말로 혼돈의 폭풍 속으로 밀어 넣었는지 그 시작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무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 바로 이 대사. 이 한마디가 모든 비극을 촉발하는 방아쇠가 됩니다. 한 사람의 오만이요, 한 가정을 무너뜨리고 결국에는 왕국 전체를 삼켜버리는 그 과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그 비극의 시작점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제 나이도 들고 슬슬 은퇴를 생각하던 리어 왕. 이 왕이 세 딸에게 왕국을 나눠주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그냥 나눠주는 게 아니라 아주 위험한 사랑의 시험이라는 걸 계획하죠. 사실 이건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 왕이다 라고 과시하고 싶은 그런 허영심에서 시작된 거대한 연극 무대나 다름없었어요. 규칙은 아주 간단했어요. 나를 가장 사랑한다고 말하는 딸에게 가장 큰 땅을 주겠다. 뭐 이런 거죠. 그러자 바로 첫째 거느릴과 둘째 리건이 나섭니다. 정말 온갖 미사여구를 다 동원해서 아주 화려하고 속은 텅 빈 말들로 아버지의 귀를 즐겁게 해주죠. 근데 문제는 리어 왕이 가장 아끼던 막내딸 코델리아였습니다. 언니들처럼 아첨하는 이 게임에 참여하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녀의 대답은 아주 정직하고 단순했습니다. 아무것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라니 정말 충격적이었겠죠. 이 말을 듣자마자 리어 왕은 그야말로 이성을 잃고 격분합니다. 코델리아를 그 자리에서 내쫓아버리고요. 심지어 그녀를 변호하려던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 켄트마저 추방해버리죠. 이게 바로 첫 번째, 돌이킬 수 없는 실수였습니다. 이 맹목적인 분노에 사로잡혀서 자기 눈앞에서 거짓말을 한 두 딸에게 왕국 전체를 넘겨줘버린 겁니다. 자, 그리고 바로 같은 시간, 무대의 바른 한편에서는 또 다른 비극이 싹트고 있었어요. 바로 글로스터 벽작 가문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여기도 만만치 않은 기만과 음모가 가득하죠. 이 친구가 바로 글로스터의 사생아 에드먼드입니다. 자연이여, 너는 나의 여신이다 이렇게 외치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는 사회의 법이나 관습 같은 건 따르지 않겠다는 선언이에요. 사생아라는 신분 때문에 아무것도 상속받을 수 없는 현실에 아주 큰 불만을 품고 땅과 권력에 대한 야망으로 불타오르는 인물입니다. 당시 셰익스피어 시대에는 사생아는 법적으로 재산이나 자기를 전혀 물려받을 수가 없었어요. 평생 사회적으로 손가락질받는 신세였죠. 바로 이 억울함이 에드먼드의 마음속에 깊은 분노를 심었고 결국 자기의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고 생각하는 적자형 에드거를 파멸시키려는 잔혹한 음모를 꾸미게 만듭니다. 계획은 아주 치밀했어요. 먼저 형 에드거가 아버지를 죽이려 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위조해요. 그리고 그걸 귀가 얇은 아버지 글로스터에게 보여주죠. 마지막으로 순진한 형 에드거에게는 아버지가 노했으니 일단 피하라고 설득해서 정말 죄가 있는 것처럼 도망치게 만듭니다. 이런 교묘한 속임수로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반역자로 믿게 만들어버린 거죠. 자, 보세요. 정말 놀랍도록 닮아있지 않나요? 리어 왕은 딸들의 거짓 아첨에 속고 글로스터는 아들의 거짓 증거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결국 이 두 명의 막강한 권력을 가졌던 아버지들은 똑같이 비극적인 함정에 빠진 거예요. 진짜 충성스러운 자식은 내쫓고 배신자들을 따뜻하게 품에 안아버린 거죠. 그럼 이제 리어 왕에게 다시 돌아가 보죠. 왕국을 물려주고 맏딸 거너릴의 집에 머물게 된 리어 왕. 자신의 성급한 결정이 어떤 끔찍한 결과를 낳았는지 깨닫는 데는 정말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손에 쥔 거너릴의 태도가 180도 바뀝니다. 아버지 리어 왕이 데리고 있는 100명의 기사들이 너무 시끄럽고 소란스럽다면서 그 수를 절반으로 줄이라고 요구해요. 리어 왕에게 모든 걸 다 받아놓고 이제 와서 그 권력으로 아버지의 마지막 남은 권위의 상징, 바로 그 기사단마저 빼앗으려고 하는 거죠. 이게 정말 기가 막히는 게 맏딸 거너리엘이 기사를 50명으로 줄이라고 하니까 둘째 리건은 한술 더 떠서 25명으로 줄이라고 합니다. 두 자매가 마치 짝이라도 한 것처럼요. 아버지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자 정체성의 기사들을 계속해서 줄여나가면서 그를 압박하는 거예요. 굴욕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이때 리어 왕이 절규하죠. 은혜를 모르는 자식은 독사의 이빨보다 더 날카롭구나.
정말 엄청난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여서 거너리를 저주하고 아직 둘째 딸 리건은 다를 거라고, 그녀는 더 친절할 거라고 굳게 믿으며 그녀의 성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리건의 성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건 따뜻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언니보다 훨씬 더 차갑고 아주 철저하게 계산된 배신이었죠. 리언은 거의 애원하다시피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모든 걸, 이 왕국 전체를 주지 않았느냐? 라고요. 하지만 딸들의 반응은 냉혹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니, 25이 왜 필요해요? 10명? 아니, 5명이면 충분하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아주 잔인하고 현실적인 논리로 아버지를 점점 더 구석으로 몰아붙이죠. 그리고 바로 그때 리건이 마지막 결정타를 날립니다. 한 명이라도 왜 필요하죠? 이 말은 그냥 기사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버지,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이제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말입니다. 리어에게는 이제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 거죠. 모든 걸 잃고 이제 광기에 휩싸이기 직전의 상태가 된 리어 왕. 그는 밖에서 격렬하게 몰아치는 폭풍 속으로 그냥 뛰쳐나가버립니다. 차라리 딸들의 그 잔인함을 마주하느니 저 거친 자연의 분노를 택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딸들은 그가 폭풍 속으로 사라지는 걸 보면서 성문을 굳게 닫아버립니다. 정말 한치의 자비도 없는 거죠. 리어 왕 스스로가 불러일으킨 이 거대한 폭풍이 그의 밖에서, 그리고 또 그의 마음속에서 미친 듯이 휘몰아치는데, 딸들은 아버지를 그 폭풍 속에 그냥 가둬버린 겁니다. 자, 한때 왕으로서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이 권력, 가족, 심지어 자기 자신의 정체성마저 다 빼앗겼을 때 그에게는 과연 무엇이 남게 될까요? 이 끔찍한 비극은 사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모든 것이었던 한 남자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전락했을 때 과연 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생각해볼 문제죠.